안녕하세요. 작년 2023년도에 면접 합격하고 개인센터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서 부부 상담, 기업 상담 지금 하고 있는 2급 상담사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2년에 합격을 하고 현재 상담 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인재라고 합니다. 온라인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이하롱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급 합격하고 서울시 노원구에서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고성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달 정도는 좋게 매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한 시간 약 3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3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3명. 3명이셨던 세 분이시고 네. 3대1로 면접을 네. 하세요. 맞아요. 혼자 들어가서 한 분은 사례 개념화, 한 분은 이론, 한 분은 강령 이렇게 물어보세요. 듣기로는 주로 사례 개념화를 1번을 물어보시는 교수님들이 압박 면접하세요. 날카롭게 하시고 아무래도 진단이니까 거의 심리검사니까 1번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압박은 없었고 그냥 진짜 담담하게 딱 문제만 내주셨던 것 같아요. 달라요. 1급하고 2급하고 면접이. 근데 그게 진짜 교수님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헉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어서 정말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엄청 높아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편안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도가 상당히 높고 그 평가하는 분야도 굉장히 달라서 시험 면접을 보고 나오고 나서도 긴장이 가라앉지 않아요. 몇 날 며칠. 그 정답이 좀 있는 질문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입사 면접이나 여러 인터뷰 같은 데에서는 제가 정확한 워딩이나 단어를 얘기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절충되는 게 있는 반면에 이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서 지나갈 수는 없었다라고 맞아요. 하는 점이 조금 더 어려운 점으로 좀 나타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센터 운영하면서 서울시 청년 상담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면접도 이제 보고 했었는데 다른 면접도 그렇지만 이 좀 한상심의 면접은 굉장히 좀 저한테는 더 이렇게 좀 동아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떨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상담자라는 일을 할 때 너무나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되게 좀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되게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필기와 면접 모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저 학기 중에 수업 듣다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앉아있고 수업 듣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딱 클릭했더니 합격. 진짜요? 혼자서 저 막 이랬어요. 혼자서 기쁜데 수업 중이고 대상관계 수업 중이었어요. 다 수업 중이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고 수업 끝나자마자 옆에 사람한테 저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서야 좀 축하받고 실감도 나고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대답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딱 제가 대답을 해야 되고 대부분 30초에서 한 1분 정도의 채점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가 딱딱딱 있지 않으면 좀 되게 마이너스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상관계 이론으로 뭘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 되게 주요한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 대상, 사인, 표상, 역전이, 전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초반에 쏙쏙 넣어가지고 좀 면접관 분들의 귀에 이렇게 좀 쏙쏙 박힐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좀 태도에 있어서는 좀 당당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자만하는 건 아닌데 되게 그래도 좀 당당하고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제가 촬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꿀팁을 듣고 있는 건지 현장 강의의 순간입니다. 그렇죠. 명확해야 된다, 자신 있어야 된다, 그러나 겸손해야 된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 중간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 그러시거든요. 이 팁 주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자신 있게 말해라. 그러나 겸손해라 이래요. 들어가면 대기하는 공간이 있는데 보조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1층부터 쫙 포진을 해 계세요. 헤매지 않게.
1층에 저희가 그 건물에 도착을 하면 다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화장실도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대기를 하는데 사례 개념화 할 수 있는 A4 용지를 주세요.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대기를 주시고 교수님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세요. 친절하시고 되게 따뜻한 경험이 있어서 믿고 가셔도 교수님들이 잘 맞아주실 거고, 특히 면접을 첫 번째 보신 분들은 몰라서 두렵고 두 번째 보시는 분들은 알 것 같지만 더 두려우세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참 그게 신기하죠. 모르시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제 주변에 화나신 거 아니죠? 있으니까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저 왜 중간에 앉아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인터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아세요? 저를 공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 대기실까지 가면 진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책을 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손으로 정리한 좀 제가 되게 익숙한 노트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랑 아니면은 그때 저는 좀 윤리강령을 보는 게 좀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 사례를 받으면 이제 눈으로 정말 봐야 돼요. 펜을 못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도 이렇게 눈으로만 사례를 보는 연습을 좀 되게 여러 번 했었거든요. 몇 분 안에 그걸 딱 숙지를 한 다음에 면접관 선생님들 앞에 가서 이걸 달달달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저는 반복적으로 되게 여러 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좀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학교원분들께 이제 면접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을 나오셨는데요. 저는 1급 면접 시험에서 상담 실무 능력 영역에 대한 답변 이유 보고 면접에서 3번이나 불합격했습니다. 면접 상황에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답변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 실무 능력은 저도 굉장히 좀 어렵고 되게 막막했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례 개념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그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듣고 그 주호소 문제가 어떤 히스토리로 인해서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고 어떤 이유로 하필 지금 상담에 왔는가, 어떤 것이 촉발을 하게 했는가를 또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유지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담자가 가진 취약점과 자원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상담 전략과 목표를 세워서 다 제가 반영을 하긴 어려웠겠지만 이거를 좀 반영하려고 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 학회 웨비너에 그 최은미 교수님의 사례 개념화 강의가 있어요. 저는 그 강의를 굉장히 여러 번 봤었어요. 한 그 사례를 가지고 4가지 그 이론의 적용을 해가지고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감을 많이 잡았었고, 그 눈으로 보고 이렇게 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할 때 되게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하나가 그 학지사에서 나온 쉽게 풀어쓴 MMPI-2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되게 편안하게 그 MMPI에 대한 내용을 써주셨고 그 중간중간 사례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어떻게 조금 말로 풀어서 잘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슈퍼바이저가 된다면 다음 회기에 가서 바로 저한테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보다 제 동기분들 중에서 1급을 먼저 딴 그러니까 초보 슈퍼바이저 이제 동료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슈퍼바이저로서 어떻게 좀 내가 하면 좋을지를 좀 준비하는데 좀 두 번째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슈퍼비전에 대한 책이랑 이제 강의 같은 걸 좀 찾아봤었는데 그 학지사에서 나온 상담 슈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네. 그 책에 슈퍼비전에 되게 다양한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좀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교수님들이 원하는 이 상담 이론에서의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신분석이면 무의식이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 이론이면 담아낸다, 안아준다, 기다려준다. 원하시는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이론마다 있으니 두어 개를 꺼내서
비교 한번 해보고 공통점을 한번 끄집어내보고 그러면 이론에서는 대부분은 무난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CT라든가 DBT라든가 이런 이론들, 그다음에 이제 정신 역동 분석 말고 거기서 조금 나와 있어서 이제 좀 대상관계적이라든지 하는 질문들이 이제 간간히 섞여서 더 나온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저와 같이 스터디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해당 이론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전적 이론에 매몰 하시면 생각지 않은 이론에 당하실 수 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6가지 정도를 대답할 수 있게 좀 기계적으로 연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일반 사항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 내담자인지 성인인지 또는 뭐 특수한 어떤 가족 관계에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하고 있는 호소 문제가 뭔지, 나와 있는 사례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여기 내방하게 된 요인, 그러니까 촉발 사건이죠. 촉발 사건이 뭔지를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MMPI일 수도 있고 SCT일 수도 있고 그 외 기타 서술되어 있는 배경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요인 또는 강점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문제를 지속하고 있는 지속 요인이나 약점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상담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답변을 하면 좀 깔끔하게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촉발 요인이 뭡니까?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개입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좀 전방위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백하건대 제가 윤리강령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에. 그렇게 조금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이거를 대답을 못할 것 같지는 않는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물어보시면 대답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전문성과 성실성이 비슷하거든요. 물어보시면 분명히 성실성에 있는 카테고리 내용인데 우리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장 큰 대제목과 그 안에 속해 있는 소제목만이라도 먼저 정리를 해서 묶어두는 것부터는 꼭 하셔야 된다. 윤리강령이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윤리도 저는 그 웹비너 강의를 좀 많이 들었어요. 몇 년치가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금명재 교수님 그 강의도 있었고 몇 년치가 있어서 그것도 듣고, 그 항상 그 답변을 할 때 좀 내담자에게 가장 도움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기준으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의 한 가지 좀 팁이라고 한다면은 단호하지만 차갑지 않게 대답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윤리 그 자체는 단호해요. 어떤 내담자가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받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그걸 그냥 안 받을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그게 말하자면 너무 내담자와의 라포 문제, 내담자의 상담자와의 관계 문제도 있잖아요. 이걸 가져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시고, 적은 수준의 선물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그냥 같이 내담자와 먹으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다과 같은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걸 거기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답변할 거를 조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제 주변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석사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그래서 면접도 자격 그 필기도 둘 다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1급 때는 안 했었고요. 다른 그때 아마 2급 때랑 청소년 상담사 했을 땐 스터디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특히 스터디에서 도움되는 게 롤플레잉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관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막상 딱 각 잡고 앉아서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머리가 완전히 진짜 새하얘지는 경험이 들거든요. 똑같이 입장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뻔하게 앉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앉아서 정말 이렇게 답변해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스터디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면접에 거의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생긴 대로 하자. 이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내가 뭐 꾸민다고 뭐 더 잘 봐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뭐 그 다음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생긴 대로 하고 오자 라고 생각하면 저는 되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필기에서 공부했던 게 면접에서 결코 분리가 된 것도 아니고
필기에서 공부했던 거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압축해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두려움이나 불안이 조금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앞서 얘기했지만 이미 필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산 하나를 넘으신 선생님들이고 거기에서 진짜 10수개 이상의 이론을 벌써 섭렵하신 분들이고 거기에서 여러 경쟁률을 뚫고 자격을 증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불안을 줄이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격 그래서 몇 날 며칠 울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보고 핸드폰으로 또 합격 캡처, 저도 캡처. 에이, 막 이러고. 이게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 감동의 순간이 굉장히 달라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직업이라고 하는 게 마라톤 같은 거잖아요.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 내가 번호표를 붙이는 게 이제 이 2급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아니었나. 동네에서 잘 뛸 수 있죠. 그런데 요 앞에 이제 번호표를 받았을 때는 이제 마라토너로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격증은 이제 시작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에 계속 2급으로 굉장히 한 7, 8년 이상을 있었으니까 내가 1급 자격증을? 좀 이런 느낌이 되게 항상 있었어요. 되게 오랜 염원이었던 것 같아요. 필기 합격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필기 합격하시고 또 면접을 준비하면서 부담도 많이 스럽고 또 많이 불안하실 텐데 이미 정말 많은 수련을 했고 정말 힘든 필기의 과정을 거쳐왔고 이제 면접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좀 당당하지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상담심리사 면접 합격! 화이팅! 화이팅! 왜 면접에 합격을 하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아유, 열심히 체계적으로 네, 진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떨어져요. 끄셨죠, 감독님? 이거 꼭 나중에 쿠키로 넣어주세요. 아 진짜 이렇게 안 하면 떨어져요. 면접 정신 차리는 한마디 필요하니까요.